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재난방송 먼저 전해주시죠.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9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고 있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격리 장소의 외출은 금지해 주시고요. 둘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셔야 됩니다. 셋째, 진료 등의 어떤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 주시고요. 넷째,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를 비롯해서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건강수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참고로 격리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할 경우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사위기 첫 번째 항목은 한마음 아파트입니다. 그 코호트 격리된 아파트죠? 그렇습니다. 이 거주민 다수가 이제 신천지 교인이다 이래서 논란인데요. 이 대구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에 확진 환자가 46명이 무더기 발생을 해서 코호트 격리됐고 오늘 이제 군부대가 투입돼서 방역 작업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주민 142명 중에 94명이 이제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였죠. 이렇게 되면서 왜 이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거예요? 일단 여기가 상당히 그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부분이 있는데 네. 보증금이 이제 21만 6천 원에 월세가 이제 2만 2천 원에서 5만 4천 원 선이거든요. 정말 저렴하군요. 그렇죠. 이렇게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이제 1985년 7월 달에 준공이 됐고 단독 거주 50가구 포함해서 100가구가 148명의 거주가 가능한 건데 즉 나머지 50가구는 이제 2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라는 거죠. 이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고 입주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그리고 대구에 있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 아파트는 이제 원래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고향을 떠나서 도심 지역 공단에 취업하는 이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형태인 거죠. 그 현재 대부분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좀 없어졌는데 대구, 창원, 익산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일부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싸고 그다음에 또 신천지 교회와 가깝다 이게 이제 있는데요. 신천지 대구 교회하고 직선거리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확진 환자 21명이 발생한 문성병원이 또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문성병원의 경우에 신천지 교인이 신분을 숨기고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하고 한마음 아파트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신천지 교인들의 생활 반경에 있는 그런 이제 장소였다는 겁니다. 싸고 신천지 교회랑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신천지에 좀 특혜를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의 공무원이 신천지와 어떤 유착을 해서 이렇게 좀 가깝고 싼 아파트의 어떤 편의를 신천지 교인들에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일단 대구시는 이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들이 사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설이 낙후된 데다가 이 저소득층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게 특혜를 줄 만한 대상도 아니다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인데요. 또 이 아파트의 다른 일반 거주민들도 신천지 교인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주 시에 이 복지회관 측이 소득 수준과 함께 종교를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종교를 물어보기 때문에 신천지인 걸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독 가구가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거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종교를 물어보는 거는 어떤 갈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겠지만 대구시는 현재 이제 방역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서 자체 조사를 할 여력이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유착이 아니라면 뭘까요? 일단 이 아파트 내에서 포교가 이루어진 어떤 결론일 가능성은 이제 적다. 이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위장 입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천지의 경우에는 이 청년층을 신도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가출을 하게 만들어서 좀 고립을 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그렇게 하려면 안정적인 숙소를 이제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천지가 직접 관여하는 이런 시설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가출을 하게 만든 책임 문제나 이런 게 불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 이 소득이 불안정한 어떤 교인들이 직접 자기 돈을 내고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알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마음 아파트와 같은 사례는 방이 이제 남을 정도로 입주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입주 가능 연령을 애초 33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확대했을 그럴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입주 시도를 했을 경우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을 것이다라는 추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남을 정도로 입주 수요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뭐 특정 교인한테 특혜 줬다는 건 우선 말이 안 되네요. 이게 그럴 모르는 가능성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시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종교를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독교로 답하고 신천지 관련 활동은 또 자기들끼리만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지자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사를 하지 않는 이상 여긴 사각지대가 이제 되는 거죠. 예. 더군다나 신천지 어떤 전략을 보면 일반 교회에 대해서도 일반 신도로 위장한 요원을 들여보내서 장악을 해버린다든지 아예 신천지 소속 여부를 핵심 관계자만 알고 있는 이런 위장 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위장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일종의 기생 전략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 실제 지자체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혹시 이 아파트에 대한 의혹 무슨 입장 낸 게 있나요? 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한마음 아파트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무슨 거주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임대 아파트이고 가격이 저렴하고 교회와 가까워서 교인 개개인이 자유의사로 거주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계 등에 의한 가출이라든지 이런 걸 시킨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대구시의 경우에는 확진자들이 지금 확진자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 주소에 모여 사는 곳을 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5명이 모여 사는 곳이 2곳이 있었고 4명이 모여 사는 곳이 한 곳, 3명이 모여 사는 곳 7곳 등 10곳이 지금 집단 거주지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명, 4명 이러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마음 아파트 같은 사례 이런 건 이제 아닌데 예. 이렇게 좀 모여 살고 있는 형태들이 있다는 거고요. 인천시도 지금 집단 거주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오늘 관내에 오피스텔 1곳, 상가주택 4곳, 빌라 24곳 등의 총 이제 29곳에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거주하는 걸로 파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이게 한 숙소에 1명에서 4명씩 모두 76명이 거주 중인 거니까 이 대구 한마음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집단 수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천시는 이들 장소에 거주하는 신도들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중국은 되고 일본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일본 비자 면제 중지에 대한 상응 조치 그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 이게 중단이 됐는데 일부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 등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는 침묵을 하면서 일본에만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가 이제 반론을 내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뭐라고 반론했어요? 첫째로 일본이 방역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리적 인접성이나 인적 교류 규모 그리고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 거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애초에 과잉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이런 조치를 강행을 했고 일본 언론들도 자체 방역 실패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비자 발급에 있어서는 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설명이고요. 예. 셋째로는 이외에 이 비자 발급과 관련된 문제 이외에 적용한 게 이제 특별 입국 절차나 이런 건데 이건 이미 중국에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중국 경우는 비자 문제는 없다 이거 그러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는 지금 하루 1,000명 안팎으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 중에서 관광객 수만 따지면 5,600명 정도고 그러면 비자 신청 건수가 평년 대비 약 90%가 줄어든 수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의 한국 방문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비자를 발급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이제 고려 사항 없다는 것이고 또 중국 방문을 원하는 한국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당국이 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한 것은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한국 주재 중국 공관들이 뭐 교대 근무나 방역, 소독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이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런 경우는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공식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일본 내에서도 근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측근들 말만 듣고 이런 조치를 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조치는 예를 들면 이마이 다카야 총리 보좌관 겸 정무비서관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06년에 1차 아베 내각서부터 기용이 됐고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다가 지난번에 수출 규제 관련 아이디어도 이 사람이 낸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방역 대책이 아니라 내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번 조치가 됐다 이런 걸 뒷받침하는 사례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